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치아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치과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예약을 잡으려니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그리고 치과에 가서 듣게 되는 그 무서운 이야기들. 이 치아는 더 이상 살릴 수 없어요. 임플란트를 하셔야겠네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데 만약 여러 개를 해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등에서 식은땀이 나죠. 특히 50세, 60세가 넘어가면서 치과 진료가 정말 두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충치 하나 떼우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한 번 가면 잇몸이 많이 안 좋네요. 뼈가 많이 내려앉았어요. 이 치아는 흔들려서 빼야 해요. 이런 이야기들만 듣게 되거든요. 더 힘든 건 경제적 부담입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100에서 200만 원, 잇몸 치료에 또 수십만 원, 여기에 보철까지 하면 한 번에 몇백만 원이 나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죠. 그냥 아픈 치아는 뽑고 의치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의치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잇몸이 아프고 음식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말하기도 불편하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방법은 임플란트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연 치아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60세, 70세가 되어도 자연 치아 32개를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어요. 사실 치과 의사들도 인정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라도 자연 치아만큼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연 치아에는 혈관과 신경이 살아있고 감각이 있어서 음식의 맛과 질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잇몸과 뼈에 자연스러운 자극을 주어서 턱뼈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들이 치아를 잃게 될까요? 대부분 치아가 썩어서가 아니라 잇몸병 때문입니다. 치주염이라고 하는 잇몸병은 충치보다 훨씬 무서운 질환이에요. 조용히 진행되어서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치주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초기 단계라면 회복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자연 치아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3단계 관리법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70대에 임플란트 대신 자연 치아를 모두 지키고 계신 분의 실제 사례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분의 하루 10분 관리법을 들으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실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비싼 장비나 치료가 아니라 올바른 습관만 있으면 되거든요. 치과에서 수백만 원 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평생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본인의 치아가 얼마나 귀중한지 정확히 아시나요? 치과에서 임플란트 견적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치아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말이에요. 요즘 임플란트 하나 제대로 하려면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각오해야 합니다. 여기에 잇몸 재생술이나 뼈 이식술까지 필요하다면 300에서 400만 원도 금세 넘어가죠. 그럼 계산해 보세요. 어른의 영구치는 사랑니를 포함해서 총 32개입니다. 만약 이 모든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체한다면 32개 150만 원 평균만 해도 4,800만 원입니다.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자연 치아의 진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해요. 먼저 기능적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자연 치아에는 치근막이라는 특별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 치근막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씹고 있는지, 얼마나 센 힘을 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딱딱한 땅콩을 씹을 때와 부드러운 두부를 씹을 때 자동으로 힘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치근막 덕분입니다. 임플란트에는 이런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한 분들이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 씹는 느낌이 이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자연 치아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혈액순환이 되고 면역 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재생할 수 있어요. 작은 충치는 치매 미네랄 성분으로 자연 치유되기도 하고 마모된 부분은 서서히 재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연 치아의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2019년 일본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자연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80세 노인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2.1년 더 길었습니다. 단순히 2년이 아니라 건강한 2년이었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연 치아가 많을수록 치매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씹는 행위가 뇌에 자극을 주어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MRI 검사를 해보면 씹을 때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까? 제가 알고 있는 김 할머니 84세는 지금도 자연 치아 28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세요. 이분은 80세가 넘었는데도 기억력이 또렷하시고 혼자서 시장도 보시고 심지어 등산까지 하십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다른 분은 대부분의 치아를 잃고 의치를 사용하시는데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활동량도 현저히 떨어졌어요. 같은 나이인데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아는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제대로 씹지 못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영양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지죠.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의 흡수가 크게 떨어져서 근육량 감소, 면역력 저하, 뼈 건강 악화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또한 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와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씹을 때 분비되는 침에는 항균 성분과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구강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입안에 있는 치아들은 단순한 이빨이 아니라 수명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보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잃고 있어요. 특히 잇몸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조용히 진행되는 치주염을 방치하다가 결국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다른 분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 자연 치아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치주 건강과 전신 질환의 놀라운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의학적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병을 단순히 입안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2023년 대한치주과학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주염 환자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2.7배 높고 뇌졸중 위험은 3.1배, 당뇨병 위험은 2.3배나 높다는 것이었어요. 설마 잇몸병이 심장병까지 일으킬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치주염이 생기면 잇몸에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를 통해 세균과 독소들이 혈관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구강 내에는 7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매우 독성이 강해요. 특히 GINGIVALIS라는 세균은 치주염의 주범인데 이 세균이 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이동하면 관상동맥에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 실제로 심장병 환자의 혈관에서 구강세균이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치주염과 당뇨병의 관계입니다. 치주염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당뇨가 있으면 치주염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치주염으로 인한 만성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염증성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까? 당뇨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65세 박씨 어르신이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약물을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치과에서 심한 치주염을 발견하고 집중 치료를 받은 후 놀랍게도 혈당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잇몸 치료 후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8%로 떨어졌고 혈당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담당 내분비내과 의사도 이런 개선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치주 건강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공식 권고하고 있어요. 치주염과 치매의 관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구강세균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특히 피진자이블리스라는 세균이 만드는 독소가 뇌신경, 세포를 손상시켜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를 보면 자연 치아가 10개 미만인 고령자의 치매 발생률이 20개 이상인 분들보다 1.9배 높았어요. 씹는 활동 자체가 뇌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뇌졸중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어요. 치주염 세균이 만드는 염증 물질들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시켜서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심지어 임신부의 경우 치주염이 있으면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7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쯤 되면 잇몸병이 이렇게 무서운 질환이었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맞습니다. 치주염은 단순한 구강질환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만성질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치주염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치주 건강이 개선되면 전신 질환들도 함께 좋아진다는 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당뇨 환자 박님처럼 잇몸 치료만으로도 혈당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병 환자의 경우도 치주 치료 후 혈관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개선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치주염은 나이와 상관없이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70세, 80세에도 올바른 관리로 잇몸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더 많은 치아를 지킬 수 있고 전신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 치과에 가서 비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실 거예요. 물론 심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초기 단계나 예방 목적이라면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완벽한 해결책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임플란트에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왜 자연 치아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권했을 때 이제 자연 치아처럼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완벽한 해결책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임플란트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오늘은 치과에서 잘 말해주지 않는 임플란트의 현실적인 한계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임플란트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 치아를 포기하고 선택하기에는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임플란트의 수명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치과에서 반영구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은 10에서 15년 정도예요. 물론 잘 관리하면 20년 이상도 가능하지만 평생 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플란트가 망가졌을 때예요. 자연 치아는 치료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만 임플란트는 문제가 생기면 제거하고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또다시 큰 비용이 발생하죠. 실제로 임플란트를 10년 전에 하신 58세 이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만족하셨는데 최근에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계속 붓고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염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자연 치아의 치주염보다 치료가 더 어렵다는 점이에요. 임플란트 표면에 세균이 달라붙으면 제거하기가 매우 까다롭거든요.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감각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에는 치근막이 없어서 감각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단순히 씹는 맛이 없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음식을 씹을 때 힘 조절이 어려워요. 너무 세게 씹어서 임플란트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거나 반대로 충분히 씹지 못해서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뭔가 이상이 있어도 느끼지 못해서 문제가 커진 후에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 치아라면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알 수 있는데 임플란트는 염증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뼈 손실 문제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주변 잇몸뼈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이를 변형골 소실이라고 하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잇몸이 내려앉아서 임플란트가 길어 보이게 됩니다. 특히 앞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 라인이 바뀌어서 심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연스러워 보였는데 몇 년 후에는 확연히 티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인접 치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임플란트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도 옆 치아들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움직임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씹을 때 인접한 자연 치아에 부자연스러운 힘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옆 치아들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임플란트 하나 때문에 옆 치아까지 문제가 생겼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다섯 번째,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관리가 더 까다로워요. 특별한 칫솔과 치실을 써야 하고 정기적인 전문 관리도 받아야 합니다. 자연 치아처럼 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이 안 좋아지면 임플란트 관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주위염 위험이 더 높아지죠. 여섯 번째, 경제적 부담은 계속됩니다. 임플란트 비용이 처음 할 때만 드는 게 아니에요.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 교체용 부품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추가 치료비까지 생각하면 평생에 걸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임플란트는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연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임플란트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미 치아를 잃어버린 경우나 자연 치아를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플란트가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의치보다는 확실히 기능적으로 우수하거든요.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또는 미리미리 자연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자연 치아를 최대한 오래 보존하는 것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연 치아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관리법들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70대에도 자연 치아를 모두 지키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간단한 방법들인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제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과에서 수백만 원 들여서 치료받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까? 제가 직접 만난 76세 조영삼 할아버지는 지금도 자연 치아 30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세요. 이분의 비법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하루 10분 3단계 관리법을 50년간 꾸준히 실천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젊을 때는 귀찮았는데 나이 들어보니 이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 내 또래 친구들은 다 틀니 쓰고 고생하는데 나는 아직도 오징어도 씹어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조 할아버지와 같은 건강한 치아를 만드는 3단계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강세정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강세정기가 꼭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60세 이후에는 정말 필수예요.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약해지고 잇몸 틈새가 깊어집니다. 칫솔만으로는 이런 깊은 부분의 세균을 제거하기 어려워요. 구강세정기의 물줄기는 잇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사지 효과예요. 물의 압력이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잇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자연 치유력이 높아져서 염증이 줄어들고 잇몸이 더 건강해져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찬물은 잇몸에 자극적이에요. 압력은 중간 정도로 설정. 너무 세면 잇몸이 다칠 수 있어요. 잇몸 경계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면서 2에서 3분간 사용하세요. 특히 어금니 안쪽과 아래 앞니, 뒤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세요. 구강세정기가 없으시다면 소금물로 양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반 티스푼을 녹여서 30초간 가글하세요. 소금의 삼투압 효과로 잇몸의 염증과 부기가 줄어들어요. 두 번째 단계는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고 계세요.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세게 닦는 것입니다. 치약 광고에서 하얀 거품을 내며 세게 닦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게 닦아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해요. 너무 세게 닦으면 치아의 에나멜층이 마모되고 잇몸이 다쳐서 잇몸 퇴축이 일어납니다. 한번 퇴축된 잇몸은 다시 올라오지 않아요. 올바른 칫솔질 방법은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과 치아 경계에 댄다.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인다. 톱질하듯 좌우로 움직이지 말 것. 한 번에 한두 개 치아씩 집중해서 닦는다. 전체적으로 최소 2분 이상 시간을 투자한다. 혀도 함께 닦아서 세균을 제거한다. 칫솔 선택도 중요해요. 딱딱한 칫솔보다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시고 칫솔모가 너무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구석구석 닦기에 좋습니다. 치약은 불소가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불소는 치아의 재광활을 도와서 초기 충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완두콩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3단계 치간 관리는 치실과 치간, 칫솔로 사각지대 관리.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치간 관리입니다. 충치와 잇몸병의 70% 이상이 치아 사이에서 시작되는데 칫솔만으로는 이 부분을 제대로 닦을 수 없어요. 치실 사용법은 40cm 정도.
길이의 치실을 양손 중지에 감는다. 엄지와 검지로 2-3cm 정도만 남겨두고 당긴다. 치아 사이에 부드럽게 넣어서 잇몸 아래까지 내린다. 시자 모양으로 치아를 감싸며 위아래로 움직인다. 각 치아의 양쪽 면을 모두 닦는다. 처음에는 피가 날 수 있는데 이것은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예요. 며칠 계속하면 염증이 줄어들면서 피가 나지 않게 됩니다. 치간 칫솔도 매우 유용해요. 특히 잇몸이 내려앉아서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진 분들에게는 치실보다 치간 칫솔이 더 효과적입니다. 추가 관리 팁들은 식후에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늘어나고 구강 내 pH가 중성화되어서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들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무설탕 껌을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혀에도 많은 세균이 살고 있어요. 칫솔질할 때 혀도 함께 닦아주시고 가능하면 혀 클리너를 사용하세요. 끈적한 음식, 단 음식을 먹은 후에는 바로 물로 헹구거나 양치질을 하세요. 특히 자기 전 2시간 이내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세요. 이 3단계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일주일 후 잇몸 출혈이 현저히 줄어든, 2주일 후 입냄새가 거의 사라짐, 1개월 후 잇몸 색깔이 건강한 분홍색으로 변함, 3개월 후 흔들리던 치아가 단단해짐. 앞서 말씀드린 조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습관이 되었고 3개월 후부터는 정말 입안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하지만 매일 10분씩만 투자하면 평생 자연 치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수많은 사례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치과에서 수백만 원 들여서 치료받는 것보다 이 간단한 관리법이 더 확실하고 경제적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 거울을 보시면 분명히 달라진 잇몸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권유받았을 때 두려워하셨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듯이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선택이 있어요.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연 치아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자연 치아가 최고의 임플란트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임플란트라도 자연 치아의 감각, 기능, 그리고 생명력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먼저 치아의 진짜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안에 있는 32개의 치아는 경제적으로만 따져도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고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보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잇몸병이 단순한 구강질환이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치매, 뇌졸중 등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치아를 지키는 것이 곧 몸 전체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임플란트에 숨겨진 단점들도 살펴봤습니다. 수명의 한계, 감각의 부재, 관리의 어려움,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 등 치과에서 잘 말해주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알게 되셨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실천 방법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구강 세정기 활용, 올바른 칫솔질, 치간 관리라는 3단계 관리법. 이 간단한 방법들만으로도 76세에 자연 치아 30개를 지키신 조 할아버지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건강한 변화는 항상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3단계 관리법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습관이 되고 한 달 후에는 입안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올바른 관리를 시작하면 자연 치아를 더 오래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90세가 되어도 자연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씹어 먹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하루 10분 관리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치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주변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자연 치아를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구독은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검증된 건강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3단계 관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고민했는데 자연 치아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동기가 됩니다. 함께 건강한 치아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관리법을 알아도 실제로 언제 치과에 가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과에 가야 하는 신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망설이지 말고 치과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관리로도 충분한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3일 내에 꼭 치과에 가야 한다는 응급 신호들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새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한 치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하고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돼요. 임플란트나 틀니가 아닌 자연 치아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치아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임플란트입니다. 오늘 배운 3단계만 꾸준히 해도 치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정말 감사합니다.